자, 1번 보시면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는 이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세 가지가 있죠. 1번 보시면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2번.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대리권 안에 유월 또는 유월이라는 것은 이제 월권, 그러니까 넘어섰다라는 거죠. 대리권 안에 넘은, 그러니까 대리권을 넘은 또는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대리권 안에 넘는, 대리권에 넘는 표현 대리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죠. 대리권을 넘은,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나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는 것도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는 것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는 것은 일단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일단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소연 대리 요것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보시면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자,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는 알 필요가 없고요. 강행법규 위반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면 무효가 됩니다. 강행법규.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이때 적법이라는 것이 바로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한 약정 을 체결한 권한이 수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정에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어 있는지,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강행법규 위반은 표현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유효가 되면은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을 강행법규를 규정해 놓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은 이런 거 법을 규정을 해서 이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했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을 금지시켜 놓은 강행법규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 적용 범위에서 나온 거죠. 4번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될 수 없다. 맞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4번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됐을 경우에는 그냥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계약의 내용대로 전적인 책임을 지죠.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5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대리행위 당시 그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즉 대리행위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표현 대리가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고 했죠. 상대방이 스스로 주장 입증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입증 책임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의뢰 사기로 토지를 을에게 헐값으로 판 후, 갑이 의뢰 사기에 의해서 헐값으로 판 후 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기한 의사표시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때 후 을이 병에게 다시 전매했다. 을이 병에게 다시 전매했습니다. 전매했고 이때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자, 전매를 해서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죠. 갑이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을을 상대로만 취소를 할 수 있지 현재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을을 상대로. 그래서 상대방 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 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토지거래 허가가 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허가가 나면은 이제 유효가 되고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 불허가 상태.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도 않고 또 이제 뭐 허가 처분이 나지도 않고 불허가 처분도 나지 않고 이 상태가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매매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권리 의무,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서로 협력 의무는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만은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무효인 상태라는 거죠. 유동적인 상태이긴 하지만은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는 X물건 10억 원의 급부에 대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채무가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도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뭐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그 대금 지급 후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금 지급 후 불이행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3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 위반 행위 이런 것들은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추인할 수가 없다. 4번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추인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강박 상태 벗어나기 전에도요. 취소는 가능합니다. 취소는 없었던 것을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취소는 가능하지만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는 이 사람을 말하겠죠. 추인권자는 이 취소권자가 어떻게 돼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만 어떻게 돼요? 추인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그 취소 원인 종료된 이후 요때만 어떻게 돼요?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전에는 추인을 해봤자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만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 상태에 벗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직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인하여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만 발생한다. 이것은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뿐만 아니라 법정 추인에 있어서도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만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든 일반적인 추인이든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4번이 틀렸죠. 5번 하나의 법률 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라면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대로 일부 취소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지만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걸로 봅니다.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로.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는 안 되지만은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으면은 일부 무효의 법률과 같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부과시켜 놓은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야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붙이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법률행위 내용이 되지 않으면 조건이 없는 행위가 되는 거죠. 조건이 없는 행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내가 1억 주겠다. 그런데 1억 주긴 주는데 뭐 시험에 합격하면, 그런데 시험에 합격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1억 주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인 것이지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겠죠. 의사표시를 해가지고요. 의사표시를 해서 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나 차 한 대 줄게 이러면 그냥 증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방해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은 조건 성취를 의제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조건 성취 의제가 되는 시기에,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그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행위가 되면 바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은, 방해가 없었더라면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성취됐을 시기, 요 시기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방해가 있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방해가 없었을 때보다 더 보호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불능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기해무 해가지고 외웠죠. 기해무, 이것만 위에다 딱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불능 조건이 되는 거죠. 불능 조건. 그렇죠. 성취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면 기성 조건,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불능 조건이 되겠죠. 자, 불능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하나만 바뀌었네요. 하나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능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이면, 그래서 정지 조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둘 다 바뀌었죠. 둘 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요 내용만 딱 옆에도 위에다 적어놓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기해 무해 가지고 하나만 바뀐다. 요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만 바뀌면은 반대가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둘 다 바뀌면은 다시 원상복귀돼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이때는 고의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방해 행위를 하면은 조건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그 방해 행위는 고의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실로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성취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걸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조건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되면은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걸 조건을 붙였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또 불법 조건도 마찬가지죠. 불법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또는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에 조건을 붙였을 경우, 그러면은 이건 조건이 무효가 되면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무효가 된다.